1877년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라이트 집안의 5남매 중 셋째 윌버와 넷째 오빌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형, 이것 봐. 멋지지? 와, 끝내주는데? 여기 전시에 놓자.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위해 선물을 사왔단다. 멋있지? 하늘을 나는 장난감이란다. 아버지는 호기심이 남다른 두 아들에게 하늘을 나는 장난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안 움직여. 어쩌지? 어떻게 망가졌나 봐. 엄마, 박쥐가 죽었어요. 벌써 고장이 났어? 하긴 매일 가지고 놀았으니. 아빠한테 다시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너희가 새로 만들어봐. 너희는 뭐든 잘 만들잖니? 어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얻은 형제는 장난감 박쥐를 다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형제는 장난감 박쥐를 만들어냈습니다. 야호! 드디어 완성이다. 윌버와 오빌은 직접 만든 장난감이 하늘을 날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후 형제는 장난감을 더 크고 날렵하게 만들어 박쥐 2호, 3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친구들은 박쥐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만든 탓에 박쥐 4호는 하늘을 나는데 실패했습니다. 에잇, 3호까지는 잘 날았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저 연처럼 하늘을 날면 기분이 어떨까? 글쎄, 우리가 개미처럼 작다면 연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형, 그 반대로 우리가 박쥐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는 건 어때? 그래,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윌버와 오빌은 언젠가 큰 박쥐를 타고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게 될 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데이턴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눈썰매 타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나와 한바탕 신나게 노는 동네 축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윌버와 오빌은 당장 썰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러나 썰매 만들기는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계도에 맞는 나무 구하기부터 톱질과 못질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빌은 못과 망치를 준비하고 윌버는 엄마와 함께 나무를 자르자꾸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달고 나니 윌버와 오빌의 썰매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의 시합은 물론 어른과의 경주 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등이다. 오빠, 축하해. 이 일로 형제는 비록 작은 썰매를 만들더라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엄마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제는 라이트 자전거, 상회라는 자전거 수리소를 열었습니다. 형제의 뛰어난 손재주와 성실한 태도 덕분에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무 바빠서 직원을 뽑아야 할까봐. 그래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오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염되기만 하면 죽는다는 장티푸스에 걸린 것입니다. 윌버는 심심해하는 오빌에게 잡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윌버의 간호 덕분에 오빌은 일어나 앉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오토 릴리엔탈이란 사람이 하늘을 날았대. 와, 어떻게 난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형제는 오토 릴리엔탈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오토 릴리엔탈은 독일의 글라이더, 연구가로 기구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 글라이더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오토 릴리엔탈은 2000번이 넘는 비행을 하면서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잊겠어? 우리 그때 약속했잖아. 박쥐를 타고 하늘을 날자고. 그래, 우리가 사람이 탈 수 있는 박쥐를 만들자고 했었지. 연은 하늘을 오래 떠 있었는데 박쥐는 그러지 못했지. 아, 박쥐를 연처럼 만들어 볼까? 그럼 좀 더 가볍잖아. 형제는 비행에 대해 공부하여 알게 된 스미소니언 연구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스미소나인 연구소는 비행에 대한 논문과 각종 자료가 모여 있는 곳으로 비행의 메카라 불렸습니다.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열차와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쯤 하늘을 나는 기계가 나올까에 모아졌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사람이 타는 글라이더를 만들기 전에 모형 글라이더부터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모형 글라이더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만든 모형 글라이더는 공중에 오래 뜨지 못하고 자꾸만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형제는 비스듬하게 비틀린 자전거 튜브 상자를 보고 공중에서 글라이더 날개를 비트는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꽉 막혔던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아. 형, 글라이더를 만들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할 테니 가게 한쪽에 연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자. 좋았어. 이제 진짜 글라이더를 만들어 보는 거야. 형제는 인적이 드문 해변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제가 만든 글라이더는 조종사가 글라이더의 아래쪽 날개에 엎드려서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앞쪽에 있는 방향키를 잡고 두 발을 T자형 막대에 고정시켜 하늘을 날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비행 기계에는 비행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비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이다. 성공이야. 하늘을 날았어. 글라이더가 왜 저렇게 기우뚱거리지? 그런데 형제가 새로 제작한 글라이더는 제대로 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때문에 허공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습니다. 형제는 다시 용기를 내어 비행 실패의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태 우리가 참고한 공기압표들이 죄다 엉터리였어. 형제는 자전거 기술자인 찰스와 함께 글라이더의 탈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형제가 설계도면을 만들면 찰스는 그에 맞는 부품을 만들어 조립했습니다. 그들 모두 엔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동차 엔진을 개조해 단 6주 만에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데 성공해냈습니다. 형, 이 비행 기계에 근사한 이름을 붙여주자. 하늘을 나는 기계란 뜻으로 플라이어라고 붙이는 게 어때? 하늘로 날아오른 플라이어호는 36m를 날았습니다. 비록 12초 정도를 날다가 착륙했지만 사람을 태운 동력 비행기가 최초로 하늘을 난 순간이었습니다. 날았다. 날았어. 미 육군은 랭글리 교수가 만든 에어로드로 비행기가 처참하게 실패하자 비행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써버린 미군은 비행기 발명가라면 만나지도 않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고국에서는 아무도 형제의 기술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한 형제는 플라이어호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을 찾아 유럽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규모로 시범 비행을 할 만큼 비행기 열풍의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유럽 그 어디에서도 동력 비행기에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나는데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정말로 날 수 있을까? 윌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플라이어호에 올라탔습니다. 하늘로 훌쩍 날아오른 플라이어호는 비행장 주변을 2번이나 선회하더니 다시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제작된 비행기가 많아지자 비행사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윌버와 오빌은 비행사를 양성하는 비행학교를 고향과 엘라베마 주에 세웠고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 실험을 계속하여 물 위에 착륙할 수 있는 해군용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만들며 공군과 해군용 비행기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수리공에 불과했던 윌버와 오빌, 그들은 세계 최초로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력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플라이어호 이전에도 동력 비행기는 존재했지만 사람이 타고 나는데 성공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윌버와 오빌이 만든 비행기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69년에는 최초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때 그는 윌버와 오빌이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던 플라이어호의 날개를 덮었던 천 조각을 품에 넣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행사였던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목조목 인물 탐험.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라이트 형제와 관련된 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만든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호가 세계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저 시골에 사는 평범한 자전거 기술자에 불과했고 비행기를 연구한 다른 과학자들과는 달리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라이트 형제가 직접 동력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라이트 형제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뭔가 색다른 현상을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꼭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곤 했어요. 그런 호기심이 도전 정신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호기심이 없었다면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갯짓과 비틀린 자전거 튜브 상자를 보고 비행기의 날개를 생각해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나오겠죠. 형제는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며 겨우겨우 비행기 연구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어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연구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묵묵히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와 관련된 온갖 서적과 논문을 빠짐없이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의지를 갖고 꿋꿋이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고요. 또 열심히 공부도 했죠. 이론 공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그 이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와, 열정도 뛰어났네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했군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동기와 꾸준한 노력이 동력 비행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 결과 플라이어호라는 빛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자, 우리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로 동력 무엇을 만들어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최초로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호를 만들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비행기입니다. 모터, 기차, 비행기 3번에 나왔군요. 자전거, 우주선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라이트 형제가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꿈을 이루는데 큰 힘을 주었던 것 찾아볼까요? 1번, 호기심과 동기. 그렇죠. 라이트 형제는요, 호기심과 동기,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동기를 가졌고요. 여기에 꾸준한 노력을 더해서 빛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1번이 알맞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2번, 넉넉한 가정 형편. 넉넉하지 못했어요. 3번, 강인한 체력.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4번, 많은 사람의 응원과 격려. 많은 사람의 응원과 격려 받지 못했습니다. 5번,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볼까요? 라이트 형제에 관하여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현서와 예준이 둘이 말을 했네요. 자, 읽어볼까요? 현서는요, 라이트 형제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자전거만 연구하여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지. 라이트 형제는 호기심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전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알맞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예준이의 말 들어볼까요? 라이트 형제는 새로운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호기심과 궁금한 것을 직접 탐구하는 도전 정신으로 플라이어호를 만들었어. 우와,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군요. 그래서 예준이는 바르게 말했어요.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예준입니다. 자, 라이트 형제에게 뛰어났던 거 바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동기였죠. 그렇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동기는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방향을 결정하고 이것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그 힘을 바로 동기라고 합니다. 자, 라이트 형제는요, 어떤 동기가 있었죠?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죠. 자, 우리 친구들도 라이트 형제처럼 이제 떠올려 볼까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찾았고요.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을 때 내 표정이 어떨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은요, 무언가 하고 싶다. 선생님 요리가 하고 싶어요. 요리,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우, 맛있어요. 어머, 감동적이에요. 하는 맛있어 하는 요리. 그리고 건강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몸에도 좋은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해서 나만의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기대감에 찬 선생님의 표정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일이 정해졌고 그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의 표정이 어떨지 그림 또는 그리기가 어렵다면 글로 표현해도 됩니다. 선생님은요, 눈은 즐겁기 때문에 웃고 있고요. 입은요, 제대로 내가 만들어 보겠어. 꽉 담은 채로 의지를 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해맑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활짝 웃는 표정 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제대로 잘해보겠어 하고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라이트 형제에게서 뛰어난 거 바로 동기인데요. 그 라이트 형제가 가졌던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라이트 형제는요, 어릴 때부터 연과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고 하늘을 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 바로 동기를 갖게 된 거죠. 결국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난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어호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동기를 가졌고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볼까요? 라이트 형제처럼 어떤 일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디귿 기억, 바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하고 노력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답은 동기였어요. 이번에는 나만의 동기를 찾아볼까요? 자, 라이트 형제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만의 동기를 찾아봅니다. 동기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꾸 관심이 가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 하고 싶어, 생각나고 떠오르고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가 있고요. 또는 선물이나 칭찬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것을 하면 상을 타요. 또 이제 부모님께서 칭찬을 해주어요.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무언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동기가 있습니다. 자,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흥미를 느꼈고 비행기를 연구하는 일을 재미있어 했어. 스스로 재미를 느꼈던 거죠. 무언가에 자꾸 관심이 가서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동기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요, 칭찬이나 보상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두 종류의 동기 중에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 마음에서 너무 하고 싶어, 끌려, 자꾸 생각나, 떠올라 이런 동기를 가지고 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힘이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라이트 형제처럼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되었던 일,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룡이 언제 어떻게 멸종됐는지 궁금해졌고 연구하고 싶었어요. 아하, 공룡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군요. 또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하, 입체적인 지하철 노선도 만들기에 관심이 생겼군요. 또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내 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물건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실제로 해보고 싶어서 내 방 꾸미기를 실제로 해보았군요. 자, 동기를 갖는 건요,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내 방을 꾸민다든지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책을 찾아서 읽어본다든지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 친구들의 동기를 발현시킬 수 있는 멋진 일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실천했을 때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라이트 형제처럼 동기를 잘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를 떠올려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가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은 느낌. 바로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해.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찾아봐. 그리고 그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하도록 해.